할머니, 이 건물 저희한테 파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장미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우린 할머니를 이용하려 했어요. 여자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젊은 부부는 72의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정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저는 꽃을 정말 사랑해요. 22살 때부터 이 꽃집을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50년이 되었네요. 봄날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가게. 서울 마포구 골목길 끝자락에 있는 이곳이 제 인생 전부랍니다. 남편 성민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가셨죠. 여보, 꽃처럼 예쁘게 살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꽃을 키웠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건강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15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제 하루였어요. 순이야, 오늘도 힘내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이 들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꽃들은 더 많아지고 화분은 더 무거워지고 아이고 허리야. 20kg짜리 흙포대를 나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게 뭐지? 가게 앞 화단에 흙이 새로 갈려 있었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굳어있던 흙이 부드럽게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기억이 안 났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든 국화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무거운 화분 5개가 가게 안쪽으로 옮겨져 있었죠. 분명 어제 밖에 뒀는데 손이 떨렸어요. 혹시 도둑? 아니면 귀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내가 안 한 일인데 누군가 해놓은 흔적을 발견할 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새벽 누군가 가게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꽃잎 떨어진 거 쓸고 물 뿌리고 무거운 화분 옮기고 대체 누가 왜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7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30분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가게를 내다봤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키 큰 남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누구세요?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그 사람이 휙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뛰어서 사라졌어요. 잠깐 기다려요.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왠지 슬픈 뒷모습 같았달까요? 다음 날부터 몰래 도움은 멈췄어요.
역시 들켰으니까 왠지 섭섭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걸까요? 이틀이 지났어요. 가게는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혼자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혼자 흙을 갈고, 혼자 청소하고, 역시 혼자가 편하지 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 며칠 동안 누군가 나를 돕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8월 1일 수요일,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어머, 가게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죠.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킨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꽃처럼 아름다운 분.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데가 없이 그저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젊은 남자, 그가 누구였는지, 왜 저를 도왔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8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결혼식 꽃다발 주문도 들어오고, 돌잔치 화환도 만들어야 하고, 할머니,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부부가 서 있더라고요.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여자는 예쁘장하고 친절해 보였죠. 네,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제 아내 박은지예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 근처로 이사 왔거든요. 할머니 꽃집이 너무 예뻐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인사하러 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긴 하지. 나이가 나이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 꽃 정말 좋아하거든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지훈이 이미 무거운 흙 포대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 놓을까요? 아이고, 무거울 텐데. 저기 구석에 놓으면 돼. 전혀 안 무거워요. 하. 그렇게 그 부부는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가 깨끗해졌어요. 정리되지 않았던 화분들이 줄을 맞춰 서 있고 창문은 반짝반짝 빛나고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얼마 드려야 하나? 아니에요. 저희가 좋아서 한 거예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그래, 정말 고마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이 다 있다니. 그날부터 그 부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에 왔어요. 무거운 일은 지훈이, 섬세한 일은 은지가.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할머니, 이 꽃은 이렇게 자르는 거 맞죠?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너무 친절했어요. 마치 친손주 같았죠. 8월 15일 광복절.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할머니는 그늘에 앉아 계세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는 정말 손님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부부가 손님 응대하고 꽃다발 만들고 계산하고 완벽했어요. 어머, 여기 사장님 바뀌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죠.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야.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친절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8월 20일 월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청소하고 있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응? 혹시 이 건물 할머니 소유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궁금해서요. 이 동네 부동산 시세가 어떤가 해서. 지훈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응, 내 건물이야. 남편이랑 젊을 때 산 거지. 아, 그렇구나. 지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은지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호기심?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혹시 내 건물이 탐나서?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좋은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심어졌답니다. 8월 23일 목요일, 우연히 들었어요. 지훈과 은지가 가게 밖에서 통화하는 걸. 숨어서 듣는 건 아니었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응, 순조로워. 할머니가 완전히 믿어.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친하게 지내면 할머니가 알아서 말 꺼낼 거야. 건물 평가액이 15억 정도라던데. 은지의 목소리. 응, 그럼 우리 빚은 다 갚을 수 있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 역시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모든 친절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웃는 얼굴, 따뜻한 말, 부지런한 손길, 전부 내 건물이 탐나서. 화장실 문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역시 혼자구나. 역시 아무도 날 위해서가 아니구나. 여러분, 속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 때.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궁금했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저도 알고 싶었어요. 나한테 진짜 아무도 없는 건지. 8월 28일 화요일. 그날도 부부는 왔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친절에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지가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럼 오늘은 저희가 다 할 테니. 할머니는 쉬세요. 여전히 친절했어요. 아니, 더 친절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점심시간. 할머니, 김밥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은지가 싸온 김밥을 펼쳤어요.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았죠. 할머니, 혹시 가족 없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없어. 혼자야. 자녀도요? 응. 아이를 못 가졌거든. 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 역시 마음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은지가 물었어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외롭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외로워. 특히 밤에 이 꽃들이랑만 이야기해. 할머니,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기인가? 진심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와주는 게 정말 고마웠어. 고마웠어.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지훈이 뭔가 느낀 듯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 혹시 저희가 그때였어요. 딸랑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순희 씨,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이었어요. 박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 건물건 때문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매수자가 또 연락 왔어요. 20억에 사겠대요. 20억? 지훈과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에요, 박 사장님. 전 안 판다니까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20억이면 됐어요. 전 여기서 죽을 때까지 꽃집 할 거예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지훈과 은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20억?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잖아.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어요. 혹시 너희도 할머니, 지훈이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나가. 제가 말했어요. 네, 나가라고. 너희 둘 다. 할머니, 저희가 제발 나가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거짓 친절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딸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역시, 역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왜 다들 이럴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부부가 왜 그렇게 창백했는지, 그들이 정말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 순간 알게 된 어떤 진실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9월 3일 월요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가게는 다시 원래대로 혼자 무거운 화분 나르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밥 먹고 역시 이게 편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하다가 창고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였더라?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서류들, 편지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이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 저와 남편, 그리고 한 쌍의 어린 부부, 젊은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안고 있었어요. 둘 다 25쯤 돼 보였죠. 뒷면에 적힌 글씨, 1994년 5월 15일, 정순이 누나께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 덕분에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우, 박미숙, 올림진우, 미숙,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그 젊은 부부, 가난한 신혼부부였어요. 남자는 공사판에서 일하다 큰 부상을 당했죠. 임신한 아내, 병원비, 생활비, 절망에 빠진 그들을 제가 도왔어요. 남편과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 3천만 원을 아이를 지키세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말했었죠. 그들은 울면서 감사하다고, 꼭 갚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도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못한 거겠죠. 저는 괜찮았어요.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훈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김지훈, 김진우, 설마 사진 속 임신한 여자의 배. 그 아이가 지훈이? 손이 떨렸어요. 그렇다면 지훈이는 제가 살려준 아이, 제 돈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아이. 그 아이가 날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용하려 했구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려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같은 시각, 지훈과 은지의 집, 지훈의 시선, 우리, 어떡하지?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 표정 봤어? 우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계셔. 오해가 아니잖아. 지훈이 쓰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이용하려 했잖아. 그들의 이야기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6월 15일 대출금 3억, 이자만 매달 400만 원. 지훈이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 실패, 빚더미, 막막한 미래. 여보, 우리 어떡해? 은지가 울먹였어요.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도 빚이 많아서.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그 할머니 말이야. 무슨 할머니? 저번에 부동산에서 들었잖아. 마포 쪽에 꽃집 하는 할머니. 혼자 사시고
건물 소유자라던데. 지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설마, 그걸 노리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건, 사기잖아. 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둘은 침묵했어요. 양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고민했죠. 결국, 절박함이 이겼어요. 7월 1일, 처음 꽃집에 간 날, 할머니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이용하면 안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양심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빚독촉 문자가 핸드폰을 울릴 때마다 양심은 침묵했어요. 새벽의 도움. 지우는 새벽마다 몰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해. 꽃을 정리하고 화분을 옮기고 청소하고 죄책감을 덜려고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서 도망쳤죠. 점점 깊어지는 죄책감. 할머니와 친해질수록 양심은 더 아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우린 나쁜 사람이야.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 그만하자. 하지만 빚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으면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날 부동산 중개인이 20억 이야기를 했을 때 지훈과 은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억?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린 악마였구나. 3억 때문에 20억짜리 선의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나가라고 했을 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9월 3일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 아버지한테서 소포가 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사진들, 편지들, 서류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30년 전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 젊은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안고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뒷면을 봤어요. 1994년 5월 15일. 정순이 누나께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 덕분에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김진우, 박미숙, 올림 정순이. 누나?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이 사진이. 아, 그거 아버지가 찾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공사장에서 다쳐서 내 어머니 임신했을 때 도와주신 분이 계셨단다. 정순이. 할머니? 응, 그분이 3천만 원을 주셨어.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 돈으로 너를 낳을 수 있었어.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건 그 할머니 덕분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울음이 터졌어요. 내 생명의 은인을 이용하려 했어. 은지가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지우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은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린, 우린 정말 두 사람은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지훈이 말했어요. 응, 알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갚자. 우리가 받은 생명을 9월 5일 새벽 4시 저는 또 잠을 못 이뤘어요. 사진을 보며 밤을 새웠죠. 진우, 미숙, 그 아이가 지훈이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배신당한 아픔, 그래도 그 아이를 지켜준 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지훈아. 중얼거렸어요.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게 앞이 깨끗했어요. 어제 정리하지 못한 흙포대가 정돈되어 있고, 시든 꽃이 치워져 있고, 바닥이 깨끗이 쓸려 있었어요.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하얀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살려주신 아이입니다. 아버지 김진우의 아들 김지훈입니다. 30년 전 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으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제가 이용하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갚고 싶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생명을 아침마다 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여드릴 면목은 없지만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은지 올린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아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살아줘서 고마워.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마다 가게는 깨끗했어요. 무거운 화분들이 옮겨져 있고, 꽃들이 정리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었죠. 편지도 매번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비가 와서 바깥 화분들을 안으로 옮겨뒀어요. 할머니, 창고 정리했어요. 무거운 건 아래에 뒀어요. 할머니, 깨진 화분, 새 것으로 바꿔뒀어요. 매일 아침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보고 싶어. 그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9월 20일 목요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창문 옆에서 기다렸어요. 4시 30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훈과 은지.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숨죽여 지켜봤어요. 지훈이 무거운 흙포대를 나르고 은지가 시든 꽃을 정리하고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어디 놓을까? 할머니가 허리 안 아프게 낮은 곳에 두자.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제 보니까 손이 떨리시더라.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해. 눈물이 흘렀어요. 진심이었어요. 이젠 진심이 느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 앞에 또 편지를 놓고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께 오늘로 20일째입니다.
할머니를 돕기 시작한 지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좋아서입니다. 할머니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희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지훈, 은지 사랑한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사랑해요. 9월 25일 화요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일부러 일찍 나갔어요. 지훈과 은지가 막 작업을 마친 참이었어요. 할머니, 두 사람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희,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지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셋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할머니, 죄송해요. 지훈이 울먹였어요. 아니야. 고마워. 처음에 나쁜 마음 먹었던 거 알아. 다 알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마음을 바꿨잖아. 진심으로 날 도와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은지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은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응, 너는 내가 30년 전에 지킨 아이. 은지는 그 아이의 아내. 우리는 이미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세 사람이 또 안았어요. 이번엔 웃으면서 할머니, 저희 진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부터는 몰래 말고 당당하게. 지훈도 웃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나쁜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진심일 때, 그게 사랑일 때,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 할머니, 이거 어때요? 은지가 새로 디자인한 꽃다발을 보여줬어요. 예쁘다. 정말 예뻤어요. 요즘 젊은 감각이랄까?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손님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뭐니? 할머니, 요즘은 SNS 마케팅이. 지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제가 보는 것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나도 배워야지. 이른둘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즐거웠어요. 10월 7일 토요일. 할머니, 오늘 병원 가세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한 것뿐이야. 안 돼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지훈이 벌써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세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놀랐어요. 심하면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 치료하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지훈과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래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래. 거짓말이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간호사한테 물어봤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왜 말 안 하세요? 수술비는 어떡하고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저희가 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너희도 빚이. 그거 다 갚았어요. 뭐?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열심히 일했더니 빚 다 갚았어요. 이제 할머니 수술비 낼 차례예요. 눈물이 났어요. 너희가,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가족이니까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10월 15일 일요일 수술 날이었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은지가 손을 잡아줬어요. 응, 너희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시작되었죠.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지훈과 은지의 얼굴이었어요. 걱정 가득한 표정. 고마워. 중얼거렸어요. 3시간 후 눈을 떴어요. 할머니, 지훈과 은지가 침대 옆에 있었어요. 수술 잘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래요. 그래.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할머니, 이제 1달 동안 푹 쉬셔야 해요. 가게는 저희가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로 그랬어요. 1달 동안 두 사람이 가게를 완벽하게 운영했어요. 저는 집에서 회복하며 가끔 가게에 들러 조언만 해줬죠. 이 꽃은 이렇게 자르는 거야. 손님이 슬픈 일로 오시면 하얀 국화를 권해. 결혼식은 밝은 색, 장례식은 차분한 색. 지훈과 은지는 열심히 배웠어요. 마치 제자처럼, 아니, 자식처럼. 11월 10일 금요일,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게에 다시 나갔죠. 할머니, 단골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오랜만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훈 씨, 은지 씨가 진짜 잘하던데요. 손주들이에요? 응, 손주 같은 애들이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셋이 가게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이제 2달 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그래.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증조할머니.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 아이 이름도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그럼 잠시 생각했어요. 봄날이, 봄날이? 응, 이 가게 이름처럼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지훈과 은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봄날이 좋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여보, 하늘의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 생겼어. 손주도 생길 거야. 외롭지 않아.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만들어져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돌볼 때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추운 겨울이 왔어요. 가게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죠. 할머니, 이거 어때요? 은지가 만든 트리 모양 꽃꽂이. 예쁘다. 요즘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은지의 SNS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순희 씨 맞으십니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네, 그런데요. 건물주 찾아왔습니다. 이 건물 매매건으로. 아, 전 안 판다고. 25억 드리겠습니다. 뭐, 20억에서 5억이 더 올랐어요. 재개발 들어갑니다. 이 근처 전부 지금 안 팔면 나중엔 헐감돼요. 지훈과 은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 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두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팔지 마세요. 응? 여기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50년 동안 지켜온 곳. 돈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꽃하시면 돼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평생 함께 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25억. 엄청난 돈이에요. 지훈과 은지한테 다 물려줄 수 있어요. 아기도 태어나는데 그 돈이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을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잠이 안 왔어요. 12월 3일 일요일. 지훈의 아버지 김진우 씨가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순이 누나, 늙은 진우가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누나 덕분에 지훈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 은혜 평생 못 갚아요. 셋이 함께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젊었던 우리들, 희망으로 가득했던 얼굴들. 누나, 건물 팔지 마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여기는 누나 인생이잖아요. 누나가 여기 없으면 이 동네도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네 아기, 저희 알아서 해요. 누나는 그냥 여기 계세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12월 6일 수요일, 재개발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답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조건 없어져요. 압박이 심해졌어요. 그날 밤, 지훈과 은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할머니, 저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은지가 임신 합병증이 있어요. 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냥 여기 계세요. 얼마나 드는데? 2천만 원 정도요.
천천히 갚을게요. 2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젊은 부부에겐 큰 부담이겠죠. 할머니, 은지가 배를 쓸었어요. 저희 괜찮아요.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 결정했어요. 12월 7일 목요일 재개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건물 팔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여보.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50년 우리 둘이 지켜온 곳인데, 하지만 지훈과 은지가 더 중요했어요. 저를 살려준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가족이, 제 진짜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저녁, 지훈과 은지를 불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 둘을 앉혔어요. 할머니가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건물을 팔기로 했어. 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너희 때문이야.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 치료비, 봄날이 키울 돈, 너희 미래, 그게 더 중요해. 할머니,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요. 저희 때문에 할머니 인생을 포기하시면 저희가 평생 죄인이에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일으켜 세웠어요. 너희는 내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계약 당일, 재개발 회사 사무실에 갔어요. 지훈과 은지도 함께 갔죠.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앞에 놓였어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서명하려는 순간, 잠깐, 지훈이 소리쳤어요. 지훈아? 할머니, 안 돼요. 저희가 다른 방법 찾을게요. 무슨? 할머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지훈의 눈이 간절했어요. 알았어. 계약을 미뤘어요. 담당자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일주일을 기다려주기로 했죠. 12월 17일 일요일, 지훈과 은지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디 간 거야? 걱정이 되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12월 20일 수요일, 드디어 나타났어요. 할머니, 화난 얼굴로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할머니, 저희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 지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대출이요. 저희 이름으로 은지 치료비 대출 받았어요. 뭐? 그리고 제가 새 직장 구했어요. 연봉이 높은 곳 2천만 원 갚을 수 있어요. 너희가 할머니는 여기 계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안 돼.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할머니가 30년 전 저희 아버지 살려주셨잖아요. 저희도 할머니 인생
지킬 수 있어요. 제발 여기 계세요. 은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기회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희가 진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12월 22일 금요일 재개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건물 안 팔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요. 진심입니다. 여기는 제 인생이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원했어요. 12월 24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를 특별하게 꾸몄어요. 촛불, 트리, 따뜻한 조명. 저녁에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진우 부부도 왔어요. 지훈과 은지의 친구들도. 작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죠. 할머니, 건배. 다 함께 따뜻한 차를 들었어요. 가족을 위하여. 가족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 기타를 꺼냈어요. 할머니, 노래 불러드릴게요. 좋아. 지훈이 노래를 불렀어요. 잘 부르진 못했지만 따뜻했어요. 은지가 배를 쓸며 같이 불렀죠. 봄날처럼 따뜻한 사랑, 영원히 함께. 우리 가족 즉석에서 만든 노래였어요. 서툴렀지만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 고마워. 너희를 만나서 진짜 고마워.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봄나리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봄날이에요. 은지가 안고 있는 작은 아기. 어머,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봄날아, 증조할머니란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증손녀가 생겼어. 믿기지 않았어요. 72에 증손녀를 안게 될 줄이야. 할머니, 봄나리가 할머니 닮았어요. 지훈이 웃었어요. 그래,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제 얼굴. 하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봄나리처럼. 5월 5일 어린이날. 꽃집 앞에 새 간판을 달았어요. 꽃집 봄날. 1974년 개업. 3대가 함께하는 가게. 정순이, 김지훈, 박은지 3대. 뭉클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 사진 찍어요. 은지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넷이 함께 간판 앞에 섰죠. 저, 지훈, 은지, 그리고 봄날이. 하나, 둘, 셋. 찰칵. 가족사진. 평생 처음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72에. 현재 2026년 1월. 지금도 가게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 지훈이 무거운 걸 나르고 은지가 꽃을 정리하고 저는 손님을 맞이해요. 봄날이는 유모차에서 꽃들을 봐요. 봄날아, 이게 장미야. 예쁘지? 아기가 웃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72에 가족을 만났어요. 세대가 달라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몰래 도와준다는 건 가장 순수한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지훈과 은지가 저를 몰래 도와줬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몰래, 조용히, 대가 없이.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세대를 넘어선 진짜 우정이, 진짜 가족이 만들어질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엔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봄날처럼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 버튼은 할머니께 드리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이 할머니의 꽃집 봄날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